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성명리의 매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명을 가지고 잠시 풀어봤습니다만,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것이 왕이고 어떤 것이 쇠냐, 우리 인간의 삶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는 반드시 그것이 좋든 나쁘든지 간에 왕기를 띄울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 이 왕기란 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팔자 공부를 하면서 미법이다 또는 기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도대체 미기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는 문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한번 보실까요? 자, 칠판에 이렇게 입법과 기법. 입법이라는 건 하늘의 기운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법이라는 건 땅의 이런 질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우리 팔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마치 떼어내서 따로따로인 양 이렇게 하게 되면 학문의 발전이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지가 있죠. 가지는 뭐가 매달립니까? 열매가 매달리죠. 이걸 열매 따로, 가지 따로, 나무 따로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비중을 두고 설명할 때는 따로따로 띄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음양오행, 여러분들이 팔자 공부를 하면서 음양오행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이 음양오행이란 뭐냐? 여기서 설명드렸죠. 음양이라는 것은 밝고 어둡고, 남자와 여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음양이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해가 있으면 달이 있고, 이런 것이 음양이 아니었습니까? 그 오행이란 뭐냐?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역에서는 오행이 없습니다. 주역에는 음양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팔자 명리학에는 오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행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목화, 토, 금, 수, 이게 오행입니다. 이와 같이 음양은 기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글자고요. 오행이라는 건 이법의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오행은 목화, 토, 금, 수입니다. 자, 목의 글자가 양입니까? 음입니까? 잘 모르겠다고요. 네. 갑은 양이고 을은 음인데, 목은 또 이게 뭡니까? 음입니까? 양입니까? 목화는 양에 속하는 글자고요. 금수는 음에 속하는 글자입니다. 근데 목에는 뭐가 있습니까? 갑과 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갑은 양이고 을은 음이죠. 이와 같이 또 분리하는데, 이걸 우리 한방에서 뭐라고 하냐? 사상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양 중에 음이 있고 음 중에 양이 있습니다. 우리 태극기를 봐도 그렇죠? 네, 태극기를 봐도 그렇고, 모든 우리 양이라고 해서 예를 든다면 간목에서 간목에 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음도 들어있습니다. 목이라는 글자는 양입니다. 이 중에 간목은 양이고 을목은 음입니다. 그럼 간목과 을목이란 어떤 사이냐? 기와 진로 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나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목화토금수 할 적에 목의 글자에서 갑이 나무로 표현됩니다만, 간목이 나무가 아닙니다. 오행의 목도 나무가 아닙니다. 왜 목화토금수의 간목이 나무가 아니냐? 나무와 같은 성분, 나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뭔가 보이지 않는 길을 어디인가를 비유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할 때가 마땅치가 않죠. 그런데 목이라는 성분 자체가, 오행의 목이라는 목청의 성분 자체가 나무하고 아주 유사한 비슷한 그런 성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다가 비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무에다 비유할 적에, 나무도 우리가 간목하게 되면 뭐라 했습니다. 큰 나무다, 기둥강 같은 거다. 을목이 뭐죠? 네, 가지다, 낙엽이다, 넝쿨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나무가 원통에 있으면 가지가 있죠.
이거 따로따로 놓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어디다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분리시켜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야, 간목은 커다란 나무라면 여기에 을목은 가지입니다. 그래서 간목이 길 때 을목은 질에 속한 것입니다. 기와 질로 또 분리가 되죠. 그럼 열매는 간목에서 열립니까? 을목에서 열립니까? 질에서 열리죠. 기에서 열리질 않습니다. 이렇게 분리시킨 것을 우리가 오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행 목합토금수, 음양은 기에 속하고 오행은 이법에 속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행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생극재화죠. 생은 재화, 생극재화. 생하면 도와준다, 나를 후원해준다, 나를 이롭게 하는 글자. 극이라면 나를 억압하고 나를 통제하고 이렇게 나쁜 걸로 우리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재화에 대한 건 설명들이 책에도 별로 없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재하고 화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행하게 되면 생극, 재화 이렇게 기억들을 하시고 계시죠. 이것은 이법에 속한 법입니다. 그러면 이법의 생극, 재화라면 기법으로는 뭐냐? 기법으로는 조후라고 합니다. 조후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한난조수. 예, 춥고 덥고 따뜻하고 습기 이런 것을 한난조수라고 하죠. 예, 이 한난조수는 기법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법에서는 생극지하고 그와 수평을 이루고 있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한난조수라고 하죠. 우리 뭡니까 그 자평진전 같은 데서 그 우리가 조우를 많이 얘기하죠. 자월의 경금이다. 자월의 경금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병정화가 있어야 된다. 병정화가 완 관이지 않습니까? 예. 자월의 경금에 병정화서는 이건 뭐 파격이다 뭐 얘기합니다만, 그러니까 조우로서 너무 추우니까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병정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사실 그 병정화 때문에 죽다 사는 사람도 접니다. 그러니까 추우니까 따뜻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건 F음식의 설명이고, 그 다음에 병정화는 이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의 명 같은 경우는 아주 좋잖아. 왜? 그렇게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자월의 경금하면 무조건 좋은 법으로는 따뜻한 기운이 있어야 되니까 병정화가 있어야 된다. 하지만 그 병정화가 그 팔자 기본에 따라서 다 좋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참고로 하시고요. 자, 그래서 조우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행하게 되면 여러분들 많이 배우셨죠?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 신강하냐 신약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이 신강 신약은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통분한다 그러죠? 지지 네 글자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신강하다 그러고, 또 뿌리가 없으면 무근하다 그래서 약하다 신약하다 그러고요. 이런 것들은 난 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력을 얘기할 때 이거는 강약을 따질 때는 이것은 뭐냐? 이법에 속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강약을 같이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법에서는 왕세입니다. 이 왕세라는 것은 그냥 줄이 말고요. 원래는 왕상휴수사입니다. 이 5가지 기운을 갖고 얘기하는 것인데, 왕한님은 쇠하다 이렇게 분리시켜서 얘기하죠. 왕세론인데, 이 왕세론의 기법에서는 보면 이게 흰살 다 이게 기법에 속하는 거죠. 여러분들 시기운성, 뭐 포태법 이런 거 다 아시죠? 아직 우리 공부는 안 했습니다만 나중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12신살, 뭐 겁재, 천지, 영월망장, 반영육화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포태양, 생육대록, 왕세, 병사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기법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강약과 왕세는 이렇게 대등한 입장에서 입법과 기법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고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육신 여러분들 배우셨죠? 비식, 재관인. 나를 포함해서 아신이라고 그러죠? 나를 아신이라고 하고, 그냥 나라 그러면 될 텐데 꼭 아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신, 비식, 재관인. 그러니까 육신법입니다. 이 육신법이라는 건 기법에서 리법에 속하는 겁니다. 그럼 이 법은 뭐? 이 법에는
기법에는 십신입니다. 그러니까 리법에는 육신법이 되는 거죠. 비식재환인. 그 다음에 그 기법으로는 이 육신을 음양으로 분리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뭐죠? 십신법입니다. 그러니까 비견, 겁재, 십신, 상관, 편재, 종재, 평관, 정관, 편인, 정인 이런 것들이 뭡니까? 십신법이죠. 예, 십신은 이게 이 법에 속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식재관인 육신을 음양으로 분리한 것이 십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십천간이라고 그러죠. 천간이 10개니까 십천간이라고 하죠. 십간이라고도 하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갑은 뭐죠? 아까 말씀드린 목에 속하죠. 그 병정은 화에 속하죠. 그 다음에 토 빼놓고 경신은 금에 속하죠. 그 다음에 임수와 계수는 수에 속하죠. 이렇게 목화, 토금수, 목화, 토금수가 아니라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는 십간이라. 그럼 지지는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진성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12가지 지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간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로서 이건 이법에 속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법으로는 땅의 글자로는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그래서 간은 천간의 글자는 십진법에 속하고 12지지는 지지에 속하는 글자는 12지법에 속하죠. 이렇게 십간과 12지, 12지법과 십진법 이런 것이 간과 지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올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그 공정과 자전을 하지 않습니까? 시속 1700km로 지금 시속 1700km로 지금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지구가 지금 공정과 자전을 하면서 수축과 팽창을 합니다. 예, 수축과 팽창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사실 충화 추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지구의 공정과 자전을 우리가 일법이라고 기법은 이 수축과 팽창하면서 사계절이죠. 충화 추동 이런 것들이 하나 묶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이법과 기법을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이 간목과 을목으로 나눠 있지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아닙니다. 목입니다. 목에 속해 있는 그 하는 역할이 간목이 하는 역할이 다르고 음목이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간목도 나무고 을목도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분은 똑같습니다. 이 팔자의 이법과 기법도 하나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이렇게 이법과 기법을 통틀어 아울러서 우리 조상님들께서 육식갑자라고 하는 틀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육식갑자의 틀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육식갑자의 틀 쪽에서 우리 팔자 명리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온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아시면 조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왕과 세란, 왕이란 뭐냐? 이와 같이 이법과 기법을 다 아우러서 기운을 얻었을 때 왕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격국에 대한 얘기 많이 하셨죠. 근데 격국이 어떤 겁니까? 격국은 세력입니다. 네, 격국은 세력을 얘기하죠. 우리 강약을 갖고 세력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격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격국을 공부할 때 내격도 있고 외격도 있고 잡격도 있고 별격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격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로 제가 말씀드린 게 내격에 대한 설명만 드린 것이 뭡니까? 내격은 세력과 또 이법과 기법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기법과 또는 이법을 같이 만드는 것이 격국인데 우리 내격은 월지를 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통분을 했다 하게 되면 어디 지지 네 글자에다가 뿌리를 내렸을 때 통분했다 그러고 신장하다고 신작하다고 하지만 이 왕자가 들어가는 건 어디에다가 기준을 둔다고요? 연이나 일이나 신은 관계없이 월지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격이라고 하는 것은 월지만 갖고 얘기하는 거야. 다른 외격이다, 잡격이다 이런 것들 다 월지 외에서 격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에 대한 부분만 찾지, 이런 입법에 대한, 기법에 대한 다시 말하면 계절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커다란 비중을 두지 않았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법과 기법을 다 얻어야 왕하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볼까요? 한번. 자, 어떤 사람이 일간이 간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인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왕기를 얻는 데는 기본이 뭡니까? 첫 번째 기본이 통곤입니다. 통곤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얘기가 왕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무조건 통곤을 해. 통곤을 어디다가? 월주에다 해야 됩니다. 다른 데는 시나 일이나 연에 통곤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세리가 강하다 약하다 얘기할 때는 할 수 있지만 왕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자가 들어오면 어디다 먼저 통곤해야 되냐? 기본이 월주에다 통곤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월지에 아직 코태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신사를 말씀드렸죠. 신사래 코태법에서 생록왕을 얻어야 됩니다. 생록왕 이 세 개의 글자 코태법으로 얻었을 때 우리가 왕기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간목이 이 노래 통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과했죠. 두 번째로는 간목은 이 노래에서 녹주에 해당됩니다. 지금은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 간목은 신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이는 여기죠. 호태양생욕 대록 이렇게 녹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목은 이 노래 만약에 얻었다면 왕기를 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생은 만약에 묘월에 태어났다면 이건 왕기입니다. 왕자입니다. 묘월에 얻으면 이거는 녹주에 속하지만 이건 녹에 속하는 글자지만 이거는 왕의 글자입니다. 호태양 생록 대록 왕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자가 하나 들어가는 거 해월에 태어나면 생자가 됩니다. 해월에는 여기서 호태양 생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간목이 왕기를 얻으려면 이와 같이 세 가지 해월에 태어나든지 묘월에 태어나든지 록을 얻게 되면 이렇게 록을 얻게 되면 인월에 태어나든지 묘월에 태어나든지 해월에 태어났을 때 간목은 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 이제 간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목이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수생목 이렇게 월지가 생을 하니까 이것도 왕자니까 그렇지만 아까 해월은 뿌리를 내릴 수 있지만 자월에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무조건 통분하는 걸 기본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분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간목이 왕기를 얻으려면 통분을 기본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월지가 생해주는 경우 조그맣처럼 이렇게 자월에 태어나면 수생목하지 않습니까? 수생목하니까 생을 얻게 되는데 월지가 생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기본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통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월에는 간목이 왕기를 띄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예를 든다면 여기 축월에 태어난 임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축월에 태어난 임수는 여기다 뿌리를 내리죠. 여기에 개수가 있으니까 임수가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뿌리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자, 아까 생록왕을 얻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월지가 생해주는 것도 아니야. 토국수기는 극하는 거지 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록왕을 얻어야 되는데 임수는 축에서 생록왕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에 여기 유라는 글자 유년에 태어났다.
이렇게 유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요 두 개가 합쳐서 뭐가 됩니까? 예, 금을 이루죠? 네. 이렇게 되면 금생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금생수가 되고 이럴 적에는 임수가 왕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이와 같이 통군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월지에서 생로광을 얻던지 아니면 월지가 생해주던지 하게 되면 왕기를 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방법 하나 볼까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무토일간이 자 수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무토는 수월에 자기 성분이니까 통분을 하지 않습니까? 예, 통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생로광을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생로광을 얻지 못합니다. 왜? 무토는 수월에 묘지에 속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생로광은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왕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왕기를 얻는다는 것은 세 가지 기본 요소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월지에 통분을 해야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월지에서 생록왕을 얻든지 포태법으로 생록왕을 얻든지 아니면 월지가 생해주는 조건이 돼야 왕기를 띄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기를 띄는 글자 조건이 맞았을 때 그러면 왕기를 띄면 다 좋은 거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왕기를 띄면 좋은 거냐? 예, 왕기를 띄었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교가 좋으냐? 우리가 이제 길신 흉신 배우지 나한테 이론 성분이 왕기를 띈다면 그야말로 좋은 거죠. 근데 나에게 불리한 조건에 있는 글자가 왕기를 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곤욕을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인간 삶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길흉이 이렇게 작용합니다만 나한테 아주 특별하게 좋은 일이 있을 적에 왕기를 띈다. 또 특별하게 아주 나쁜 일이 생겼다. 이것도 왕기입니다. 다만 나한테 좋은 신이 왕기를 띄었느냐 나쁜 신이 왕기를 띄었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잘 살다가 갑자기 곤두박질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저 사람은 나쁜 신이 왕기를 얻었구나. 또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아주 별 볼 일 없이 사는 사람 또 갑자기 좋은 일이 경사가 겹치게 되면 저 사람도 왕기를 얻었는데 좋은 신이 왕기를 얻었을 때구나. 예, 우리가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당선이 된다. 예, 그 좋은 신이 들어와서 어떤 좋은 성분이 발동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이 아무나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 팔자에서 좋은 신이 왕기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의 사주를 제가 잠깐 보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왕기를 얻은 사람이 아닌데 공망의 왕기를 나중에 아주 공부 안 했죠? 공망의 왕기를 얻었을 때 대통령도 된 겁니다. 그러나 그 공망이 다시 해공이 돼 풀려버리면 왕기가 아주 또 해소되어 버리는 거죠. 그럴 때 또 대통령직도 위험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왕기라고 하는 걸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이 됐던 흉이 됐던 그것이 나한테 어떤 요로 작용하냐 하는 것은 팔자를 풀어보면 전부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즘 날씨도 덥고 시국도 또 경제 전쟁이 어떠냐면 여러 가지 자금도 많고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바에서 이럴 때일수록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차분하게 자기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운 날씨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